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4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되새기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또 우리 해군의 역할은 또 뭔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장준호 충무공 연구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 연구부장 장준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방송은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인터뷰 많이 해보셨죠? 인터뷰는 했었고요.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던 그런 경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 그래도 많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의도 많이 또 진입하셨거든요. 아니, 방송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이세요? 방송은 이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건 처음이고요.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작가님하고 이렇게 서면 인터뷰는 가끔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도 저희가 알면 좋을 유익한 이야기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제 관련해서 5007번님이 오늘 그 퀴즈와 주제 관련해서 저는 영화 노량, 한산, 명량 3편 다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부장님도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임진왜란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봤냐는 질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그런 이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 어떻게 고증이 잘 됐던가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스펙터클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에 그 거북선을 운용한다든지 판악선을 운용할 때 그 정도의 속도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무거우니까. 실제 그런 사실적인 묘사를 할 경우에는 영화적인 어떤 요소들에서 많은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영화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적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려면 저는 사실 영화보다는 책으로 임진왜란을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영화나 이런 영상의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모든 배를 다 손으로 지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도감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장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4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통 이제 꺾이는 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480주년은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해군에게 있어서 이순신 제독의 탄신은 매년 기념할 아주 중요한 해이거든요. 그런데 480주년이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도 진행자님 외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60갑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그 10가지의 천간과 12가지의 지지를 이제 조합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제 60갑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해를 세는데요. 올해가 그 60기년으로 한다면 이충무공 제독 탄신 80주갑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군사관학교는 480주년을 기념하고자 지난 4월 25일에 충무공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행사들도 정말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직접 참여하시는 행사들도 많으시겠어요? 일단 저희 행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4월 28일을 기념해서 모든 지자체라든지 이순신과 관련된 곳에서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하고 그 4월 28일이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날짜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중복되게서 저도 그런 행사를 좀 참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좀 해야 되는데 서로 다들 자기네들 그에서 그 어떤 위인이라고 다들 내세우고 있어. 지자체에서. 그래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학술대회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 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순신 장군 하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이순신 장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도 그 충무 이순신 제독의 해전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해군의 역사를 보면, 수군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왜구가 침략해 오거나 이민족이 침략해 오면 연안에서 방어를 하는 전설 개념을 가졌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제독은 실제로 판옥선을 가지고 예. 바다로 나가서 기동을 해서 적을 막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기동이라고 하는 면을 바탕으로 작전을 구사했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화포를 장착해서 근대 해전과 같은 이런 작전을 예. 펼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그 외국 학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삶이 워낙 드라마틱하고 예.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 이런 또 중간중간 부상과 노량에 대한 전사 이런 것들이 영국의 넬슨과 대단히 흡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영국 해전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뿐만 아니라 예. 세계 학자들이 이순신 제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오히려 대단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외 문헌이나 뭐 네. 논문 이런 데도 많이 수록이 되고 좀 인용이 되나요? 뭐 영국 해전사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해군 제독 중에서도 예. 사토 데스토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이순신을 흠모해가지고 이순신 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지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제독을 예. 아주 흠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예. 이순신 제독 자체가 그 모든 해군, 군인, 그다음에 혹은 직장인, 혹은 공무원 이런 분들한테 그 삶의 롤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삶의 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 이 이순신 장군 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순신 제독의 삶을 보면 물론 초반에 소년 급제를 해서 더 일찍 출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또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뭐 잘 쓰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충무공 이순신 제독은 예. 출발부터도 상당히 늦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만 성격이었잖아요. 32살에 예. 무과에 급제했고 그 예. 무과의 순위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말에서 또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불운도 낙마의 있고. 불운도 겪었고요. 그러다가 무과에 급제했지만 실제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정말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전라자수사에 추천받게 되고 예. 그 추천받았을 때도 조정에서 늘 그 추천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이 동의했던 것들은 아니거든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관작의 남용이라고 해서 그를 추천했던 사람들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7년 동안에 보여준 행적은 그의 추천이 얼마나 그 임진왜란 전세를 바뀌었는가를 예. 보여준 추천이었고 그래서 후대의 그 성호 이익은 유성룡의 공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순신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를 추천한 유성룡의 공은 남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예. 최고의 어떤 우인 추천이다 이렇게 예, 예. 말씀드릴 수 네, 네.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부장님 말씀하실 때 제독이라는 그러니까. 말 쓰시는데 보통 우리 뭐 장군, 이순신 네.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제독과 저도 이제 해군에 들어와서 근무하기 전에는 제독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군제에 제독이라고 하는 용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의 직함인 전라자수사나 통제사 예. 혹은 장군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저희 해군에서는 그 충공 이순신 장군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 제독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서 부른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그냥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육군은 장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제독. 네, 네. 뭐 원래 그렇게 호칭을 좀 그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사람들은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가 더 익숙하잖아요. 익숙해서. 그런데 저희는 해군 지휘관으로서의 이순신의 어떤 예, 예. 그런 것들을 흠모하고 그거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제독이라고 토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군요. 별이면 장군처럼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해군은 별이면 제독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호칭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부장님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충무공 관련돼서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좀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 뭐 하고 계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사관학교의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관학 생도들의 어떤 정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관생들이 입교하기 전에 예. 가입교 기간을 거칩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충무공 정신교육에 그러니까 훈련생 같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학을 하기 전에 예. 이제 군사훈련을 5주 정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가입교 생도들에게 충무공 정신교육 혹은 장보고 정신교육을 같이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관 후배생이라고 해서 예. OCS 장교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예. 그들이 이제 충무공 정신을 되새기면서 네. 정말 정예 장교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음.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군 역사, 해양 역사 이런 네. 부분을 예. 가르치고 계시고요. 어. 아니 아까 저희가 앞서서 영화 얘기하면서 현실 고증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이 무관 시험 볼 때 뭐 말도 탔고 뭐 사군 육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육상 근무도 했다. 그래서 이순신 제독이 해군이 아니라 육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조선 시대에 어. 병종이 육군이냐 수군이냐라고 하는 구분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무인이 됐다고 해서 육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수군 장수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해군으로 입대하면 그 사람은 해군이죠. 그리고 해군 제독도 육군 장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전문성이 딱 분리가 돼 있죠. 예. 그런데 조선 시대에 묵가를 급제했던 무인 같은 경우에는 육진에 가서 장수가 되기도 하고요. 연해안에 있는 수군 지휘관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무신과 같이 그 문신들이 하는 그런 지방관을 맡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딱 그 이순신 제독을 뭐 이렇게 제독이라고 부르면 수군이라고 하는 예. 얘기가 더 강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육군이냐 수군이냐 이런 걸 놔두는 건 사실 별 의미는 또 없지만 무자르듯이 나누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예. 임진왜란에서 그 경험했던 예. 그 7년간의 지휘관의 경험 또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수군 이미지가 워낙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능력을 또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순신 제독을 수군의 최고의 지휘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또 육진의 조산보 만호 시절에서도 또 여진족과의 전투에서도 승전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육전이나 수전이나 대단히 능했던 그런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전은 지상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kak하실까 말합니다. 네. 설마 그 육전이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 문자로 2903번님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여긴 표현하셨어요. 네네. 이순신 제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전승무패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또 문자 저도 동의합니다.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도 그럼 거의 뭐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 이순신에 대해서는 그 이순신 제독에 대해서는 뭐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이게 사랑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 지배를 했던 그 해군 제독마저 존경한 인물 그리고 세계 해전사가 세계 해전사를 연구하는 역사가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조선인의 해전을 주목할 정도로 그의 업적은 너무나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류와 더불어서 이순신 제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늘어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 인터넷으로 뭔가 기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링크를 걸어줬는데 미국에서 이순신 제독에 대한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몇백만 부를 팔았다. 뭐 이런 뉴스를 뭐 접했을 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그 문화 콘텐츠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만화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네, 현지 그렇습니다. 만화로 그렇군요. 네. 한번 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그 이순신 저도 오늘 뭐 제독으로 칭할게요. 이 시간에. 네. 그 이순신 제독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거북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앞서서 저희가 뭐 퀴즈로도 지금 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초등학교 때야 뭐 거북선이 막 그 게임 체인저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앞서 그 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 기동성 면에서는 그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판옥선이 주력선이고 이거 거북선은 좀 기선제압용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 거북선을 사용했던 전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사용했었던 그런 전투들을 살펴보면 그 전투에 거북선을 투입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 지휘관 이순신 제독의 어떤 작전 구상에 따라서 거북선이 투입된 거지 모든 전투에 거북선을
투입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천해전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제 첫 거북선을 이제 출전시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안에서 바깥에 있는 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많이 예. 이제 제한돼 있고요. 또 하나 철갑이 또 덮여 있잖아요. 철갑은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는 이제 철갑선으로 예. 알고 있지만 예. 이번에 저희 그 한 2, 3년 됐는데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임진왜란기 거북선을 복원했습니다. 그때 모든 그 전문가들이 이 철갑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해서 이 철갑을 제거하고 그 송곳에 몸만 꽂는 걸로 해서 고증을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그 뒤에 예. 철갑선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인지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럼 그리고- 목판에 못을 박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위에 이제 철갑선 우리는 그 철 장갑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예. 그 철판을 덮지는 않은 걸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거북선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복원했을 때 예. 그때는 철갑선이었지만 3차 거북선에서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철갑은 없었다. 제어했습니다. 그거를 음.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예. 저희 수신사로 갔던 조선 제가 그 인물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갔을 때 조선에 철갑선 거북선은 잘 있냐라고 하는 그 기록이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철갑선은 아니었던 것인데 그렇게 뭔가 그 일본 내에서 이제 철갑선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의 예. 인식에 예. 거북선 하면 철갑을 두른 이런 철갑선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와고는 그렇군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 정도로 네. 철갑일 정도로 이제 어쨌든 조금 뭐 공격이나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좀 게임 위력이 체인저였다. 있었다. 네, 그만큼 그건 맞아요. 일본인들한테 이 거북선이라고 하는 무기의 등장과는 상당히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에 개판을 덮은 구조가 예. 일본 장수들 입장에서는 조선 배 승선한 예. 거북선 승조원들을 실제로 공격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고 예. 실제로 도선에서 하더라도 이 송곳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발이나 이런 곳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와서 또 화포를 접근해가지고 발사했을 때 그 위력은 예. 정말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예. 이 거북선은 정말 군사혁신의 상징. 물론 그 이전부터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다. 이순신 제독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군사혁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런 배에 관련해서 뭐 거북선 얘기 나와서 왜 우리 해군 그 군함 보면 이름 붙잖아요. 네. 그럼 이순신 함은 어떤 배에 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 저희가 쓰고 있는 해군의 구축함들이 처음에 국산화를 거치기 전에는 미국에서 쓰던 배들을 예. 혹은 그런 배들을 구입해서 쓰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로 이제 국산 어떤 구축함들을 만들어내게 네. 되면서 예. 사실은 해군에 있어서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예. 대단히 정말 아끼고 정말 최고의 배에다가 붙여야 그렇죠. 될 그런 용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축함을 국산화하면서 음. 그 배에 물론 더 좋은 이지스함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예. 그때 충몽 이순신함이라고 하는 명명을 했고 또 충몽 이순신함은 그 아마 그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직함에 예. 충무공이라고 하는 그 시호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예. 갖는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충무공 이순신 함장이 되시는 해군 최고의 영예겠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해군 우리 그 지휘관은 아마 그 자부심을 끝까지 품고 가시면서 예. 작전하시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오늘 있습니다. 충무공 연구부장 우리 그래요? 네. 장준호 부장님과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부장님 아까 이제 군사 혁신의 상징이 이제 그 거북선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해군 지금 이런 군사 혁신의 상징이 있습니까? 지금 군사혁신의 상징이라고 하면 역시나 저는 한국형 이지스함을 예. 갖는 그런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이지스함은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군함입니다. 그래서 그 선체의 설계부터 이지스의 어떤 시스템까지 예. 모두 국산화해서 우리의 한국형 이지스함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해군에서 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네이비시 고스라고 해서 해양 무인 유무인 복합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전장이 계속 변하고 또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을 해군은 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장님, 그 선거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이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네. 동의하십니까?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가 뭐 그 핵추진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 예. 진행자님의 대답을 다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잠수함 해군의 지금 진해 기지 사령부 하면 잠수함 사령부가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 음. 두 분 사회자님들께서 저희 잠수함 사령부에 있는 네. 잠수함 역사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예. 예. 저희 그 해군의 예. 잠수함의 역사를 소상히 아실 수가 있고 아. 제가 갈 때마다 놀라운 건 그 후발 주자였던 해군의 잠수함 기술이 저렇게까지 빨리 성장해서 저렇게 전력화하고 늘 또 새로운 장보고함과 같은 이런 뭐 안창호함 같은 것들을 건조해서 실제로 전력화하는 걸 보면 네. 그 해군의 영향력과 역량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애둘러서 표현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네, 잠수함 예. 역사관. 아까 네. 말씀하신 거북선을 복원한 것도 그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조를 했는데요.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 사회자님은 예.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예. 진해에 오셔서 예. 가도 됩니까? 저희? 거북선과 제가 잠수함 역사관까지도 동행해서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진앙제만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네. 그런 기념관도 꼭 한번 어. 가보겠습니다. 예. 그 부장님, 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음. 네. 근데 현대전에서 해군력보다 공군력 아니던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되게 저는 충무공 연구부장이라서 예.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시면 답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네, 예. 저 말고요, 더 그래요. 유능한 분들. 아, 그러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뭐 해군의 각오랄까요? 음. 그렇게 좀 아, 질문을 바꿀게요. 제가요?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해군 사관학교는 어쨌건 충무공 정신에 입각해서 교장님의 지혜에 따라서 모든 교직원이 정말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의 장교 양성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한 개인의 생도 하나가 그런 충무공의 그 정신과 마음을 품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진행자님이 세계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모토처럼 그 사람 하나가 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그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해군 제독 그리고 해군 지휘관 지금도 불철주야 예. 우리의 해양 수호를 위해서 잠좀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의 노고 이런 예.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일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해군 장병들을 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고 계신 네, 거고요. 저도 지금. 제가 직전에 저는 현역 군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네. 정신교육 때도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어. 그런 직업적인 전문성 그들이 충분 후회다는 마음을 갖고 일선에서 정말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부에서는 그런 정신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냥 주어진 시간에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말 되돌아봤을 때 예.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슴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 만화 지금 찾아봤어요. 월 라이언이라는 네. 책이고 이분이 이순신 제독의 팬이셨네요. 오랜 기간. 네네. 여기 요 말이 좀 인상 깊습니다. 미국의 우리 보통 영화에 나오는 가상 히어로와 달리 실제 히어로다. 진짜 네네네. 영웅이다. 네. 확실히 역사라는 거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이순신 제독을 알고 네. 저렇게 만화까지 그리게 됐는지 네, 네. 기회가 되면 저 만화를 저도 한번 구해서 네.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눴고요. 저희 네. 끝으로 아까 퀴즈 한번 내드렸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음. 탄생 48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순신 제독이라고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뛰어난 전술과 함께 최첨단 전력으로 해전의 판도를 예. 바꾼 게임 체인저, 이것을 운용해서 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북선, 예. 2번 예, 독도함. 독도함. 힌트를 간단하게 주신다면 너무 쉽긴 하지만 예. 네, 해군사관학교에서 예. 이것을 3번이나 복원하고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 굿모닝 초대석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 연구부장 장준호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